아침에 건강하려고 먹은 음식이 사실은 위벽을 녹이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매일같이 먹던 바나나, 고구마,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마신 찬물 한 잔. 이게 위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조합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 오늘 처음 공개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위벽을 살리는 한국식 아침 습관이 왜 세계 기준이 되는지도 알게 되실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꼭 눌러주세요. 저는 김영자입니다. 올해 65이죠. 식품회사에서 40년을 일하고 은퇴한 뒤 지금은 용인시 양지면에서 남편과 함께 작은 텃밭을 일구며 살고 있습니다. 오랜 회사 생활 덕분인지 건강에 대한 관심만큼은 누구보다 강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아침 식사도 꼼꼼히 챙겨 먹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거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죠. 몸을 깨우려고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을 꺼내 단숨에 마셨습니다. 그리고 바나나 한 개를 까서 먹었어요.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아침에 먹기 딱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텃밭에서 직접 캔 고구마도 찢어 먹었습니다. 포만감도 있고 식이섬유도 풍부하니까요. 주변 사람들도 다 이렇게 먹었어요. 아침 운동 나가면 만나는 이웃들도 바나나나 고구마 같은 걸 챙겨 먹는다고 했죠.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나오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저는 안심했어요. 이 정도면 나쁠 게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텃밭 일을 하다가 속이 쓰린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나이 들면 원래 그렇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계속됐습니다. 명치가 답답하고 트림이 자주 나왔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아침에 뭐 드세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물 마시고 바나나랑 고구마 먹는다고요. 건강한 음식들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선생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게 문제예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건강하려고 먹었던 음식들이 문제라니요. 선생님은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복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따로 있다고요. 특히 아침 첫 음식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40년 동안 식품회사에서 일했는데 정작 제 몸에 들어가는 음식에 대해선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겁니다. 건강하다고 믿었던 습관이 사실은 제 위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사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아침에 찬물 마시고 바나나나 고구마 드시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위장을 지키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뒤 저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공복 상태의 위장이 어떤 상태인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알게 된 사실들이 저를 더욱 놀라게 했어요. 우리 위장은 밤새 공복 상태를 유지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위산이 계속 분비되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위 속은 산도가 매우 높은 상태예요. 산성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평소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 위벽을 보호하는 점막층은 최소한의 방어력만 갖춘 상태죠. 의사 선생님이 비유해 주신 말이 생각났어요. 공복의 위장은 무장을 해제한 성과 같다고요. 성벽은 있지만 군사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때 강한 자극이 들어오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낮에는 음식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위벽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은 달라요.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에서 첫 음식을 맞이하는 겁니다. 텃밭 일을 하면서 저는 자주 생각했어요. 씨앗을 심을 때도 땅의 상태를 먼저 보잖아요. 흙이 딱딱하면 부드럽게 갈아주고 습기가 부족하면 물을 줍니다. 준비된 땅에 씨앗을 심어야 잘 자라는 법이죠. 위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극적인 음식이 들어오면 손상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공복일 때는 위산이 직접 위벽에 닿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음식물이 없으니까 위산이 희석되지 않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차가운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위벽이 바로 공격받는 겁니다. 식품회사에서 일할 때 배웠던 게 떠올랐어요. 음식의 성분도 중요하지만 먹는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같은 음식이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그동안 이 기본을 무시했던 거예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침 습관 좀 바꿔야겠어요. 남편은 의아해했죠.
뭐가 문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공복 위장이 얼마나 약한 상태인지, 우리가 먹던 음식들이 왜 위험한지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위장의 상태를 먼저 생각하고 음식을 선택하겠다고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않겠다고 말이죠. 혈중 농도가 갑자기 올라가는 겁니다. 칼슘과의 균형이 깨지면서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특히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그동안 다이어트 한다고 아침마다 바나나만 먹었던 날들이요. 든든하고 달콤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제 몸은 힘들어하고 있었던 거죠. 위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나나의 당분이 공복 위산과 만나면 위벽을 자극할 수 있다고 했어요. 집에 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노랗게 익은 바나나 한 송이가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복잡한 심경이 들었습니다. 좋은 음식인데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해가 된다니요. 다음 날 텃밭에서 만난 이웃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아침에 바나나 드시죠? 언니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어요. 그럼 운동하고 나서 바로 먹어. 든든하고 좋더라. 저는 설명했습니다. 공복에 먹으면 위장에 부담이 된다고요. 미네랄 균형도 깨질 수 있다고 했죠. 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언제 먹어야 돼? 식사 후에 먹거나 다른 음식과 함께 먹는 게 좋대요. 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건강하려고 먹는 건데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다니 조심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음식에 대한 상식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불완전한 정보였다는 걸요. 바나나는 좋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아침 공복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이 간단한 사실을 몰랐던 거죠. 그날 저녁, 저는 바나나를 저녁 식사 후 디저트로 먹었습니다. 달콤하고 맛있었어요. 그리고 속도 편안했습니다. 같은 음식인데 먹는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었죠. 텃밭에 물을 주면서 생각했어요. 식물도 아침 햇살이 강할 때는 물을 주면 안 됩니다. 잎이 탈 수 있거든요. 저녁 무렵에 물을 줘야 뿌리가 잘 흡수하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타이밍을 맞춰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바나나를 버릴 필요는 없어요. 단지 먹는 시간만 바꾸면 됩니다. 아침 대신 오후 간식으로 또는 식사 후 디저트로 드세요. 그럼 바나나의 모든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위장에 부담 주지 않으면서요. 고구마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었어요. 텃밭에서 직접 키우기도 했죠. 가을이 되면 고구마를 캐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흙을 파헤치면 통통하게 자란 고구마들이 줄줄이 나왔거든요. 저는 그걸 씻어서 쪄먹곤 했어요. 아침에 먹으면 든든하고 포만감도 오래 갔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보여준 목록에서 고구마가 2위였어요. 바나나보다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죠. 고구마는 한국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먹어온 음식 아닌가요? 구황작물이기도 했고요. 선생님은 설명했습니다. 고구마 자체는 훌륭한 식품이에요. 하지만 공복엔 맞지 않아요. 이유를 듣고 나서야 이해가 됐습니다. 고구마에는 아마이드라는 성분이 있대요. 이게 위산 분비를 자극한다고 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위산이 더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위벽이 손상되는 겁니다. 저는 그제야 떠올렸어요. 아침에 고구마를 먹고 나면 속이 쓰린 느낌이 들었던걸요. 그때는 그냥 나이 때문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원인은 따로 있었어요. 고구마가 제 위장에 불을 지피고 있었던 거죠. 선생님은 비유를 들어줬습니다. 위가 깨어나기도 전에 불부터 지핀 셈이에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몸에 좋다고 믿으며 매일 아침 고구마를 먹었어요. 포만감도 있고 변비에도 좋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위장은 매일 아침 고통받고 있었던 겁니다. 집에 와서 창고를 봤어요. 작년 가을에 캔 고구마가 아직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죠. 이걸 어떻게 먹어야 하나 고민됐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고구마도 안 되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 공복에만 안 되는 거래요. 점심이나 저녁에 먹으면 괜찮대요.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우리 부부는 그동안 매일 아침 고구마를 먹었거든요. 건강에 좋다고 믿으면서요. 다음 날부터 저는 고구마를 점심 식사에 넣었습니다. 밥 대신 고구마를 먹었어요. 신기하게도 속이 편했습니다. 같은 음식인데 먹는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텃밭 이웃들에게도 알려줬어요. 아침에 고구마 찢어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다들 놀라워했습니다. 건강식이라고 믿었던 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니요. 한 이웃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동안 뭘 먹어온 거예요? 저는 대답했죠. 좋은 음식을 잘못된 시간에 먹어온 거예요. 고구마는 여전히 좋은 음식입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영양가도 높아요. 다만 아침 공복은 피해야 해요. 점심이나 저녁에 드시면 됩니다. 그럼 고구마의 모든 장점을 누릴 수 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건강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걸요. 언제 먹느냐가 중요해요. 이 간단한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좋은 음식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가장 심각한 표정으로 말한 게 일이었어요. 저는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뭔데요, 선생님? 찬물이에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물이요? 음식도 아닌 물이 일이라니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 드시죠?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을 꺼내 마셨거든요. 몸을 깨우는데 좋다고 생각했어요. 시원하고 상쾌한 느낌이 들었죠. 선생님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우리 몸은 체온이 낮은 상태래요. 특히 위장은 밤새 휴식을 취하면서 혈류량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때 차가운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위장 근육이 급격히 수축해요. 혈관도 수축되죠. 혈류가 더 감소합니다. 선생님은 비유를 들어줬어요. 추운 겨울날 갑자기 찬물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고요. 몸이 놀라서 경직되는 거죠. 위장도 마찬가지래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았는데요. 눈 뜨자마자 찬물 한 잔, 이게 제 루틴이었어요. 건강에 좋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식품회사에서 일할 때도 들었던 게 있어요. 소화효소는 적정 온도에서 가장 잘 작동한다고요. 너무 차가우면 효소 활동이 떨어집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제 몸에는 적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선생님은 더 설명했습니다. 찬물은 위벽을 자극할 뿐 아니라 소화 기능도 떨어뜨려요. 장기적으로는 만성 위염의 원인이 될 수 있죠. 저는 그날 집에 오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가장 흔하고 가장 무해해 보이는 물이 사실은 가장 위험했다는 걸요. 아무도 물 때문에 위장이 나빠진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냉장고 물 이제 그만 마셔요. 남편은 의아해했죠. 물도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찬물이 문제예요. 미지근한 물은 괜찮대요. 다음 날부터 저는 습관을 바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정수기에서 미지근한 물을 받아 마셨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시원한 맛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 익숙해졌어요. 신기한 건 속이 편해졌다는 겁니다. 아침에 느껴지던 명치의 답답함이 사라졌어요. 트림도 줄었죠. 단지 물의 온도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요? 텃밭에서 만난 이웃들에게도 알려줬습니다. 아침에 찬물 마시지 말라고요. 다들 놀라워했어요. 물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찬물이 위장을 얼마나 자극하는지, 미지근한 물로 바꾸면 얼마나 좋은지요. 한 이웃이 말했습니다. 그럼 평생 잘못 마신 거네요. 저도 똑같았어요. 65회를 찬물로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입니다. 물은 생명이에요. 하지만 온도가 잘못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위장이 편안하게 깨어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과의 상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더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김영자 씨, 문제는 지금 당장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선생님은 천천히 설명했어요. 하루 이틀은 괜찮아요. 위장이 견딜 수 있죠. 하지만 매일 반복되면 다릅니다. 선생님은 화면을 보여줬어요. 위염이 궤양으로 진행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염증으로 시작해요. 위벽이 살짝 붉어지는 정도죠. 이 정도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매일 아침 자극이 계속되면 염증이 깊어집니다. 위벽이 헐기 시작해요. 그게 궤양이래요. 여기까지 오면 통증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거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동안 아무 증상이 없었던 건 제 위장이 건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망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궤양도 방치하면 만성이 돼요. 그럼 평생 관리해야 합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찬물 한 잔, 바나나 하나, 고구마 한 개. 하루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365일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1년이면 365번의 자극입니다. 10년이면 3650번이에요. 식품회사에서 일할 때 배웠던 게 떠올랐습니다. 식품 첨가물도 한 번 먹으면 괜찮아요. 하지만 매일 먹으면 몸에 쌓입니다. 누적 독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위장 자극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제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40년 넘게 매일 아침 찬물을 마셨어요. 바나나와 고구마도 자주 먹었죠. 그럼 제 위장은 몇만 번의 자극을 받은 걸까요? 텃밭을 가꾸면서 배운 게 있어요. 식물도 한두 번 물을 안 줘도 괜찮아요. 하지만 계속 방치하면 말라 죽습니다. 반대로 물을 너무 자주 주면 뿌리가 썩어요. 적당한 간격과 방법이 중요한 거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한두 번 잘못 먹어도 회복돼요. 하지만 매일 반복되면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다치는 거예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위장,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남편도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우리 부부는 비슷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지금이라도 알았잖아요.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해요.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됩니다. 위장은 재생 능력이 있대요. 자극을 멈추면 천천히 회복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매일 제 위장을 보호하겠다고요. 아침마다 조심하겠다고 말이죠. 하루하루의 선택이 쌓여서 1년, 10년이 됩니다. 좋은 습관도 나쁜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매일 반복하는 그 습관이 몇 년 후 어떤 결과를 만들지요.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누적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제 경험이 여러분께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위장은 참을성이 많아요. 조용히 견딥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넘기 전에 습관을 바꾸세요. 지금 당장요.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럼 아침에 뭘 먹어야 하나 싶었죠. 찬물도 안 되고 바나나도 안 되고 고구마도 안 되면 대체 뭘 먹으란 말인가요?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답은 이미 우리 곁에 있었다는 걸요.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시던 아침 밥상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된장찌개, 부드러운 달걀찜, 익힌 나물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아침은 따뜻하게 먹어야 해. 그때는 그냥 엄마의 잔소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게 과학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침에는 위장을 자극하지 않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걸요. 저는 한국식 아침 식사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차로 시작해요. 위장을 깨우는 거죠. 그 다음 부드러운 음식을 먹습니다. 죽이나 된장국 같은 거요. 위벽을 보호하면서 영양을 공급하는 겁니다. 양배추도 좋다고 하더군요. 위 점막을 보호하는 성분이 있대요. 저는 텃밭에서 양배추를 길러봤어요. 겉잎을 떼고 속잎을 살짝 데쳐서 아침에 먹었습니다. 속이 편안했어요. 달걀도 훌륭한 아침 식사예요. 부드럽게 삶거나 찜으로 만들면 소화도 잘 되고 단백질도 풍부합니다. 견과류도 좋아요. 아몬드나 호두를 몇 알씩 먹으면 포만감도 있고 영양도 챙길 수 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걸 찾을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가 오래전부터 먹어온 한국식 밥상에 답이 있었던 겁니다. 자극보다는 달래는 음식, 차갑기보다는 따뜻한 음식, 급하기보다는 천천히 먹는 문화. 텃밭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 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맞아요. 우리 어머니 세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침은 위장을 보호하며 먹어야 한다는 걸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빠르고 간편한 걸 찾다가 이 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놀랍게도 한국식 아침 식사가 해외 소화기 학회에서도 주목받고 있더군요.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영양을 고루 섭취할 수 있다고 평가받았어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식습관이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훌륭했던 거예요. 서양식 아침이 좋다고 바나나와 시리얼이 건강하다고 믿었던 게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제 아침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요. 그 다음 따뜻한 된장국이나 미역국을 먹습니다. 양배추를 살짝 데친 것도 곁들이고요. 달걀찜이나 삶은 달걀도 빠지지 않아요. 남편도 함께 바꿨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무엇보다 속이 편해졌다고 말합니다. 한국식 아침의 지혜.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답이었어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 곁에, 우리 식탁 위에 이미 있었던 거죠. 지금 제 아침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냉장고 문을 열어 찬물을 꺼내지 않습니다. 바나나나 고구마를 서둘러 먹지도 않아요. 대신 천천히, 부드럽게, 따뜻하게 시작합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아침 첫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그게 하루의 시작이거든요. 위장이 어떻게 깨어나느냐에 따라 하루 종일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텃밭에 나가면 식물들이 보여요. 아침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깨어나는 모습이요. 갑자기 찬물을 끼얹거나 강한 자극을 주면 시들어버립니다. 부드럽게 깨워야 건강하게 자라요. 우리 몸도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위장도 함께 깨어납니다. 이때 어떤 음식을 주느냐가 중요해요. 자극적인 것을 주면 놀라서 수축합니다. 부드러운 것을 주면 편안하게 깨어나죠. 저는 이제 65이에요.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앞으로의 아침은 제대로 시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 위장을 보호하면서 말이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있어요. 텃밭 이웃들, 친구들, 가족들에게요. 아침에 찬물 마시지 말라고, 바나나나 고구마는 나중에 먹으라고요. 대신 따뜻한 물과 부드러운 음식으로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처음엔 다들 의아해해요. 건강하다고 믿었던 음식들이 위험할 수 있다니 믿기 어려워하죠. 하지만 제 경험을 듣고 나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습관을 바꾸기 시작해요. 한 달 전, 텃밭 이웃 하나가 저를 찾아왔어요. 영자 씨 덕분에 속이 너무 편해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뿌듯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는 게 기뻤어요. 저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어요. 아침 첫 음식은 칼이 될 수도 있고 보약이 될 수도 있다고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드세요. 바나나는 오후 간식으로 미루세요. 고구마는 점심이나 저녁에 드시고요. 아침에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식으로 위장을 깨우세요. 한국식 아침 밥상을 떠올려 보세요. 된장국, 미역국, 양배추, 달걀. 이런 음식들이 우리 위장을 지켜줍니다.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식탁이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어요.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냉장고 대신 정수기로 가세요.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따뜻한 국 한 그릇을 천천히 드세요. 위장은 여러분의 첫 선택을 기억합니다. 매일 아침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1년 후, 10년 후의 건강을 결정해요. 저는 이제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예전처럼 서둘러 뭔가를 입에 넣지 않아요. 천천히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제 위장과 대화하듯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위장을 보호하는 아침 습관을요. 그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